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세상이 달라진다. 오늘은 주 4일 근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 4일 근무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주 4일 근무를 실시하는 회사는 거의 없죠. 미국에서도 일부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단순히 시간을 줄이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주 4일 근무를 기점으로 천천히 일하기 운동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는 빨리빨리 일을 하는 게 생산성이 높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천천히 일하기 운동은 생산성은 일을 빨리 완료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그런 의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산업화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이동하면서 우리가 일하는 목적과 방법 이런 것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 4일 근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가능한지 이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 4일 근무, 천천히 일하기 운동을 펼치는 논리는 지속 가능한 성공의 길을 찾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당장 오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일 그리고 1년 후, 10년 후도 지속 가능한 성공의 길을 찾기 위해서 천천히 일하기 운동을 시작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디지털 사회는 너무 변화가 많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성은 정말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무시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주로 하는 이야기는 지금 먹고 사는 이야기보다는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미래의 생존 가능성을, 미래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제 이야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맞는 얘기인데 그냥 먼 나라 이야기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별로 없죠. 삼성전자라고 보면 아시죠? 요즘 문제가 많죠. 최근에도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HBM이라 그러죠. 하이 브로드밴드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주역 메모리죠. 그러니까 브로드밴드 이렇게 고대역 메모리인데, 이것이 이제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 못해서, 그래서 SK 하이닉스만 엔비디아에 제공을 하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막강한 삼성전자도 이렇게 수시로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성을 하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빠른 것에 대한, 빨리 하는 것이 더 좋다. 이게 이제 산업화 시대의 모토잖아요. 빨리 할수록 좋다. 그래서 한국은 빨리 잘할 수 있는 걸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고요. 그런데 이건 산업화 시대 모델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는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일하는 것이 혁신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이런 데서 천천히 일하기 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벌어지겠고요. 그거의 핵심이 주 4일 운동입니다. 이것은 2차 살펴봤지만 산업화 시대는 이 소유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고 이익 추구하고. 왜냐면은 이 물질을 자원을 확보를 못하면은 물건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고, 그래서 그걸 빨리 차지해서 소유를 해야 이익 추구가 가능했는데, 디지털 시대는 이 희소성의 시대가 아니라 너무 많은 잉여의 시대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소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인간의 욕망, 여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용자 시대라고 그랬죠. 이용자 중심. 그래서 여기서 가치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천히 일하기 운동, 주 4일제 근무의 이론의 핵심은 산업화 시대 산출문, 가격으로 다 이렇게 매겨지죠. 산출문 중심에서 가치 생산 중심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가치 중심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인간이 더 중요하죠. 인간이.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모범적인 사례들이 베이스캠프라고 미국의 보스턴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는 2008년부터 주 32시간, 주 4일 근무죠.
그것을 해오고 있고요. 파타고니아라고 있습니다. 아웃도어 회사죠. 아웃도어 회사. 한국에도 이렇게 백화점이나 이런 데 들어와 있습니다. 이 파타고니아는 인상적인 게 제가 미국 특파원 시절에 콜로라도 볼드시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키 산맥 밑에, 산 밑에 중산층들이 많이 사는 거기 매장에 파타고니아를 처음 들어갔는데, 거기 그때 알았습니다. 이 파타고니아가 지속 가능성, 환경을 위하고 여러 가지 사회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를 운영한다. 이 회사가 오래됐습니다. 1973년에 설립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이념은 바뀌지 않습니다. 회사의 미션은 좋은 일을 위해서 지구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회사의 미래 지속성을 위해서 중요하다. 그래서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오래전에 주 32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종업원이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설립자 자녀들도 2명인가도 이 회사에 근무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물려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부담을 지기 싫다. 그래서 이 회사도 공익재단에 거의 소유권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을 하면은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의 가치 중심의 회사 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고 그 환경을 ESG 경영이라고 하죠. 여기에 맞게 물류 시스템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아웃도어를 만들 때도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생산품을 처음부터 확보해서 만드는지 그리고 무조건 매출의 1%는 이런 환경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투자하는 이런 회사거든요. 이 회사도 벌써 오래전부터 주 4일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데이터 시대일수록 기술이 무지 빨리 바뀌잖아요. 그래서 재작년에 챗GPT가 나온 이후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모두가 난리인데 그 생성형 인공지능도 하루 자고 나면 새로운 버전이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 게 디지털 시대의 핵심입니다. 이럴수록 기술이 바꿀수록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인간입니다. 인간. 그것을 뭐라 그래요? 휴먼 리소스라는 거죠. 산업화 시대에는 경영의 핵심이 인력을 비용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려우면 구조조정한다 그러죠. 구조조정의 핵심은 뭡니까? 사람을 잘라내는 겁니다. 인력조정. 근데 디지털 시대는 인간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리소스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 주 4일제 근무, 느리게 일하기 운동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를 위한 가치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 가치 생산은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성형 AI도요. 그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죠. 그 누가 활용해요?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을 리소스, 자원으로 생각하니까 방법이 다른 거예요. 단순히 산업화 시대, 포드가 공장 시스템을 만들고 전문화 시대에 인간이 부속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조립 라인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빨리 조립을 할수록 유리했죠. 그래서 빨리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게 산업화 시대 경영학 이론이고요. 디지털 시대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가치를 생산해야 되잖아요. 빨리 할수록 가치가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익 중심보다는 가치 생산이니까 인간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게 느리게 일하기 운동, 주 4일제 근무의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왜 인간이 중요하냐? 산업화 시대에는 성장이 느립니다. 기계를 디자인해서 자원을 확보해서 만들죠. 만들어서 칩을 출시하는데 그것을 하드웨어라고 그러잖아요. 하드웨어의 특징이 뭐예요? 정확성이에요. 구조적이라 그러죠. 스트럭처럴. 구조적이니까 정확하게 톱니가 한 개라도 안 맞으면 고장이 납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정답이 있으니까 거기에 빨리 맞춰서 빨리빨리 문제를 많이 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는 빠른 게 더 좋은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있으니까. 근데 디지털 시대에는 상호작용으로 이거죠. 수평적으로 상호작용으로. 이용자들끼리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이거 창발이라고 그러죠. 무엇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창발. 서로 연결해서 N개의 합이 N이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구조와 다른
별도의 구조가 나오는 것을 창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효과를 얻기 시작하면 지수함수적 성장이라고 그러죠. 2의 제곱으로, n제곱으로 성장을 하죠. 이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세상은 불확실성이 특징입니다. 불확실성이 특징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빨리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방향 설정이 중요하죠. 방향 설정은 누가 해요?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하드웨어 중심 세상에는 제품 설계자, 디자이너, 그래서 대기업이 유리했죠. 제품 설계자가 많은, 개발자들이 많은. 그래서 그 제품 설계자나 개발자들이 그 제품이 어떻게 작용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설계자들이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의 설계자들이 만들어 놓으면은 그 하부에서는 빨리 거기에 따라서 설계도에 따라서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최적화가 됐죠.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것이 유리했죠. 근데 소프트웨어 세상은 상호작용으로 일어나잖아요. 창발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불확실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환경 변화에 적응해야 돼요. 이 적응을 누가 해요?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경영학적 측면, 주 4일 근무의 경영학적 측면을 인간 중심 때문에 느리게 일하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 핵심이 주 4일 근무인데 그거의 경영학적 측면으로 정리하면은 효율성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 소유 중심의, 가격 중심의, 산출물 중심이었을 때는 빨리 많이 만드는 것이 효율성이었는데 디지털 시대는 그거보다는 방향성을 정확히 설정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은 다른 거죠. 산업화 시대하고 디지털 시대. 가치 중심으로 재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을 10시간, 20시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시간을 일하더라도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가치를 제대로 생산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평가 시스템이 다시대이죠. 그리고 너무 변화가 많으니까 이 변화에 적응을 못하면 바로 망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성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내일 또 10년 후도 버텨야 되거든요. 이 지속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략을 지속성 기반으로 전략을 펼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양보다 질이다. 많이 생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용자가 원하는 가치의 그 질을 높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우리 종업원들이잖아요. 구성원들이잖아요. 인간이잖아. 그래서 이 인간이 성장하고 계속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절이 필요하다는 거죠. 단절은 뭐예요? 회사에서 계속 연결돼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니고 또 SNS나 이런 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끊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재충전, 리프레싱 해야 인간이 이 리소스로서 점점 더 성장하고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 4일 근무의 경영학적 측면을 정리하면은 효율성이라는 것을 다시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효율성을 평가할 때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 가치 중심으로. 그죠? 양 중심이 아니라 가치 중으로. 그리고 지속성 기반 전략을 펼쳐야 된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해야 되니까 그것은 인간이 하는 거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가치 중심의 질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우리 구성원들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단절이 필요하다. 하루 종일 회사 일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몇 시간 하고 단절해서 자기가 다시 공부하고 성장해서 다시 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 제대로 된 휴먼 리소스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논쟁을 하면 주 4일 근무 논쟁을 하면 대부분의 경영자들이나 대부분의 그러니까 사람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죠. 경영주들이죠. 조그만 가게도 일 덜 하자는 거냐 이거죠. 일 40시간, 주 40시간에서 주 32시간. 근데 일을 덜 하자는 게 아니라 일을 더 잘 하자는 겁니다. 이게 시간 줄인다고 일을 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아마 젊은 사원이었을 때 주 5일 근무로 바뀌었을 거예요. 제가 입사하니까 토요일까지 근무를 했죠. 그래서 주 5일 근무, 토요일을 휴무로 하는 제도가 법으로 만들어졌는데 회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냐 이거죠. 하루 일을 덜 하면은 생산성이 줄어든다. 그런데 생산성이 줄지 않았죠.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생산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뭔 얘기냐면 일을 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을 더 잘하자는 것이죠. 이게 생산성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5일 할 걸 4일에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빨리 일하기에서 현명하게 일하기로 바꾸는 겁니다. 스마트 워킹이죠. 패스트 워킹이 아니라 스마트 워킹. 어떻게 현명하게 일해서 가치 중심으로 변화에 적응하면서 미래 지속성을 확보하면서 일할 거냐. 이게 방향 설정이죠. 이걸 하려다 보니까 인간이 중요하고 인간들이 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을 덜 하면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주 4일 운동은 덜하기 운동의 일 덜하기 운동의 핵심이고요. 그것은 인간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기술 중심, 생산 프로세스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꾸는 거고 이때의 핵심이 우리 인력을 비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원으로 본다는 거죠. 진정한 휴먼 리소스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의 에이미 푸제프리에스키 교수는 일의 성격, 워크 오리엔테이션이죠. 일의 성격이 변하다. 그래서 예전에는 돈 때문에, 금전 때문에 일했고, 잡이죠. 그 다음에 지위, 명예, 권력, 출세, 커리어라 그러죠. 출세 때문에 일했고. 그런데 이 디지털 시대는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금전 인진이나 지위, 명예로는 일의 성취감을 맛볼 수 없다. 그래서 천직, 나한테 의미가 있고 그런 일을 찾아서 성취감을 맛봐야 된다. 그렇게 일의 성격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 천직이라는 게 이제 의미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하는 의미와 회사 조직에 추구하는 바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았을 때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아까 파타고니아처럼 목표를 사회적 공헌을 목표로 세워도 비즈니스가 계속 성장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회사들이 공익적 목표를 세워도 비즈니스로 성공을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이유는 이렇게 구성원들의 자기들의 일의 의미와 회사가 추구하는 미션과 일치하지 않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에미 푸제프니에스키 교수는 그래서 잡 크래프팅이라고 하죠. 일의 성격을 다시 나에 맞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업무 다듬기, 일의 성격을 다시 만드는 거죠.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일의 성격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성격을 바꿔서 미래의 의미를 부여하고 지금 나한테 만족감을 주는 걸로 업무의 성격을 바꿔야 되고요. 관계 다듬기. 그러니까 이 일과 연관된 사람들에게 관계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 조직도 상하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 CEO나 신입사원이나 관계가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관계 다듬기로 의해서 이 업무 다듬기와 같이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하고 이걸 통해서 인지적 다듬기, 코그니티브 크래프팅은 뭐냐면요. 일의 성격이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해오던 일을 계속 그 영역을 범위를 넓혀주지 않으면은 그 한계에 갇혀서 변화에 적응을 못한다는 거죠. 여기 인지적 다듬기의 핵심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서 일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개인의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게 휴먼 리소스잖아요. 리소스면 투자를 해야 돼요. 코스트면 잘라내는 거고요. 휴먼 리소스와 휴먼 코스트의 다른 점이 그겁니다. 투자를 해서 구성원들이 계속 성장을 해야 그 조직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잡 크래프팅, 커그니티브 크래프팅, 릴레이셔널 크래프팅 이런 것들은 종업원들의 자기의 일의 의미를 찾아야 되니까 일에 대한 소유감, 그죠? 그리고 나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내가 조직에 공헌하거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리고 변화에 적응하고, 그러기 위해서 유연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관계 다듬기에 의해서 소속감을 느껴야 되고요.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적응하기 위해서 성장해야 되니까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개인의 개발 이런 것들이 얽혀서 새로운 적응을 해간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에드워드 대시하고 리차드 라인이 얘기한 자기결정서 이론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장하고 일의 성취감을 넘기 위해서는 자율성, 자기 주도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창의성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역량이 있어야 인정을 받아요. 그게 성취감이거든요. 그래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러닝. 그리고 관계성. 아까
관계의 재설정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직장이든 사회이든 관계를 재설정하는 거죠. 여기에 안정감을 느끼고요. 이 안정감을 느껴야 이 변화에 의해서 실패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갖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연구개발, R&D라고 안 그럽니다. 연구개발이 아니라 L&D라고 합니다. Learning and Development, 학습과 성장. 그래서 제가 제 책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일과 삶과 학습이 융합되는 세상이다. 지금은. 그래서 이게 내가 일하는 것이 배움이고 그리고 일이 삶이고 삶 자체가 배움이고 배움 자체가 삶이다. 이런 L&D, Learning and Development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주 4일 근무를 한다는 것은 적게 일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더 일을 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끊임없이 학습과 성장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일을 나눠야죠. 그래서 개인의 행복과 번영이 있어야 조직의 번영이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세상이 달라진다. 주 4일 근무제가 앞으로 논쟁이 많을 텐데 이것의 기본은 일 덜하기 운동. 그래서 왜 일 덜하기 운동이 21세기의 데이터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지 살펴봤습니다.